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산업위생 관리 산업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풀이는 항상 최신 연도부터 풀이하시는 게 좋고요. 이 1년치씩 그죠? 양을 늘려가시는 거 좋습니다. 자, 2022년 제1회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에 의한 작업장의 적정 공기 수준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에 알맞은 내용을 적으시오. 그죠?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죠. 적정 공기람은 산소 농도 범위는 몇 프로 이상, 18% 이상, 단위 퍼센트가 있으니까 18만 적으면 되겠죠. 자, 몇 프로 미만이었습니까? 23.5% 미만. 그죠? 탄산가스는 CO2잖아요. 그죠? 이산화탄소, 탄산가스는 1.5% 미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하고 황화수소는 ppm이잖아요. 이 두 개가 혼돈되신다면 황화수소는 맹독성이죠. 그래서 농도가 더 낮겠죠. 그죠? 일산화탄소는 30ppm 미만, 황화수소는 10ppm 미만의 공기이다. 그죠? 다시 한번 볼게요. 산소는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는 1.5% 미만, 일산화탄소는 30ppm 미만, 황화수소는 10ppm 미만인 공기가 적정 공기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앞에 이게 별표하자면 이거 반드시 그죠? 꼭 암기하고 지나가셔야 되는 문제지요. 자, 그 다음에 역시나 실기에 잘 출제됩니다. 그죠? 21도씨 1기압이고요. 사염화탄소의 증기압이 110mmHg입니다. 이 경우 사염화탄소의 포화 농도를 ppm 단위로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포화 농도는 대기압, 공기죠. 그래서 밑에가 대기압, 공기 중에 이 물질의 증기가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가, 포화되었는가를 나타냅니다. 근데 단위를 퍼센트로 나타낼 때는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처럼 ppm으로 계산하라 할 때는 곱하기 10의 6승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현재 대기압, 우리 1기압이다 라고 주어졌기 때문에요. 대기압은 760 mmHg가 되겠죠. 그죠? 분해 사염화탄소 증기압이 110 mmHg입니다. 단위 약분되고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ppm 나타내기 위하여 곱하기 10의 6승 하니까 답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일단 계산 문제는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걸 기본으로 하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자리를 어떻게 하라는 그 개별 조건이 없다면 셋째 자리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표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잘 출제되죠. 그죠? 직경이 20cm입니다. 곡률 반경이 60cm인 90도의 원형 곡관에 속도압 VP가 주어졌습니다. 25mmH2O입니다. 이 곡관에 압력 손실을 계산하라 델타 P를 계산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곡률 반경비가 3일 때 압력 손실 개수는 0.22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그죠? 자, 일단 우리가 곡관에서 압력 손실을 계산하는 공식 한번 떠올려 볼게요. 압력 손실은 압력 손실 개수죠. 그죠? 곱하기 90도분의 각도 해주시면 됩니다. 곱하기 속도압 VP, 이게 공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입할게요. 압력 손실 개수가 지금, 빨간색이 너무 많아요. 눈이 아프실까봐 제가 파란색 바꿀게요. 곡률 반경이 3일 때 압력 손실 개수가 0.2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곡률 반경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곡률 반경은 직경 D분의, 그죠? D분의 반경 R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현재 직경 D가 20이고요. 곡률 반경 R이 60이기 때문에 3.0이 나옵니다. 그죠? 자, 지금 현재 곡률 반경비가 3.0이기 때문에 압력 손실 개수는 0.22가 되겠죠. 그래서 압력 손실 개수 0.22 곱하기 90도분의 현재 곡관의 각도, 역시나 90도네요. 그죠?
곱하기 여기에 속도압 25 하면 되겠습니다. 각도는 약분 된다, 그죠?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값은 5.50이고요. 압력 손실의 단위 미리미리 H2O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넘어갔네요. 네, 4번이네요, 그죠? 네, 덕트 내에서 정압과 동압을 측정하는 표준 기기의 명칭을 적어라. 이렇게 정압과 동압을 덕트 내의 정압, 동압을 측정하는 기기 피토관 또는 피토 튜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파란색 별표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나왔던 유형과 조금 다르니까요.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활성탄 2000kg을 이용해서 톨루엔 증기가 250ppm을 함유한 공기 350m의 삼승 per 미니트를 흡착하려고 합니다. 흡착에 필요한 시간을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활성탄의 톨루엔 흡착률은 활성탄 1kg당 톨루엔을 0.2kg 흡착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활성탄의 톨루엔 증기 흡착률은 90%고 현재 온도는 25도씨 기준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기 흡착률이 활성탄 kg당 0.2kg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톨루엔의 증기는 ppm 단위로 나왔으니까요. 우리가 ppm을 뭘로 바꿔볼까요? 그람 달인 미리그램 퍼 미터의 삼승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요식 떠올리시고 한번 해볼게요. 그죠? 미리그램 퍼 미터의 삼승은 현재 25도씨 일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4.45죠. 분의 ppm 곱하기 분자량이 공식이었죠. 현재 ppm 250 곱하기 톨루엔의 분자량이 지금 톨루엔의 분자량 92.14가 주어졌습니다. 92.14 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니까 942.13 mg per 미터의 삼승이 되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뭐를 바꿨냐면 증기 250 ppm을 여기에 그람 단위로 바꾸기 위하여 mg per 미터 삼승으로 하니까 942.13 mg per 미터의 삼승이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작업장의 공기 중에 톨루엔 이만큼 있는데요. 이거를 활성탄을 가지고 이만큼의 톨루엔을 흡착해야 된다라는 거다. 그죠? 자, 첫 번째 이렇게 바꿨으면 두 번째는 톨루엔의 흡착량인데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네요. 흡착해야 하는 톨루엔의 양이다. 그래서 이거를 흡착해야 되는 톨루엔의 양인데요. 이거를 필요한 시간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이런 단위로 시간당 몇 킬로그램을 흡착해야 되는가, 톨루엔을 흡착해야 되는 톨루엔의 양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공기가 350m의 삼승 per minute다 라고 했다, 그죠? 350, 다시 적을게요. 350m의 삼승 per minute죠. 곱하기, 우리가 지금 공기 중에 톨루엔이 이만큼 있다 그랬거든요, 그죠? 942.13인데요. 요거를 여기가 킬로그램이니까 킬로그램 단위로 바꿔볼게요. 우리가 미리그램은 10의 마이너스 6승 킬로그램이죠. 그죠? 자, 미리그램은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램이 되고요. 미리그램은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램이죠. 그램은 또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이니까 결국은 미리그램이 10의 마이너스 6승 킬로그램이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자, 이게 단위를 통일하기 위하여 942.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해주면 이제 킬로그램으로 바뀌었습니다. 밑에는 미터의 삼승이 단위다. 그죠? 그럼 이렇게 해서 단위를 한번 약분해 볼게요. 미터 삼승, 미터 삼승 없애니까 결국 단위가 뭐가 남게 되냐면 요 값은 이제 계산한 값이다. 그죠? 17.80이 나오고요. 위에는 킬로그램, 밑에는 미니트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1분의 미니트가 아니고요. 지금 볼게요. 예, 요거죠. 요거 그죠? 요겁니다. 그죠? 예. 잘못했죠? 예, 350m의 삼승, 예, 요거 계산하면 요거네요. 그죠? 19.78이고요. 위에는 킬로그램인데, 지금 요거 단위가 미니트죠? 그래서 여기에 단위 지금 시간을 계산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으로 바꿔주기 위하여 곱하기 60을 해준 거죠. 그죠? 계산한 값이 19.78이 되고요. 위에 단위는 킬로그램이고, 미니트 곱하기 60 했기 때문에 이제 아워로 바뀌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1시간에 19.78kg의 톨루엔을 흡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요. 네, 톨루엔 증기의 흡착률이 90%밖에 아니다. 그죠? 자, 그럼 결국 다시 말하면 100%를 흡착했을 때, 그죠? 여기에서요, 100%를 흡착한다고 봤을 때 얼마냐면 요거예요. 19.78을 킬로그램을 흡착할 수 있는 거예요. 1시간에 100% 흡착했을 때가 19.78인데요. 현재는 90%밖에 흡착 못해요. 90% 흡착했을 때의 양은 얼마인가 이렇게 비례식을 세운 겁니다. 그죠? 그러면 비례식은 양 가에 꺾기를 곱한 건 안에 거 곱하고 똑같죠. 100x는 19.78 곱하기 90이 됩니다. 그러므로 x는 100분의 19.78 곱하기 9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예, 톨루엔 증기 흡착률이 90%일 때 예, 흡착할 수 있는 양 요게 됩니다. 그죠? 17.80 kg/h다. 그죠? 다시 말하면 1시간에 예, 톨루엔을 17.80 kg을 흡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지금 활성탄 2000kg을 이용하여 톨루엔을 흡착한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이번에는 활성탄 2000kg으로는 2000kg으로 흡착할 수 있는 톨루엔의 양을 한번 계산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톨루엔을 흡착하는 게 일어났습니다. 예, 활성탄 1kg을 가지고 톨루엔 0.2kg을 흡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0kg의 활성탄으로는 얼마를 흡착할 수 있습니까? 200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2000 곱하기 1kg을 가지고 0.2kg의 톨루엔을 흡착한다. 그죠? 계산하니까 400kg이에요. 다시 말하면 활성탄 2000kg으로 흡착할 수 있는 톨루엔의 양은 400kg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볼게요. 활성탄 2000kg으로 톨루엔을 흡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 얼마인가 하면 17.8 시간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현재 1시간에 17.80kg을 흡착할 수 있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1시간에 17.80kg을 흡착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흡착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는 모르겠다, 그죠? 얼마를 흡착해야 되죠? 400kg이다. 이렇게 비례식을 세운 거예요. 그죠? 가에 꺾기를 곱한 건 안에 거 곱하고 똑같죠. 1 곱하기 400이니까 400은 17.80 곱하기 x가 됩니다. 그러므로 x는 17.80분의 400이 되겠죠. 그죠? 계산하면 22.47 시간이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자주 나온 유형의 문제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요, 처음부터 잘 안 나왔고 어렵다고 이런 문제만 계속 붙들고 공부하시는 건 안 된다 그랬죠? 항상 자주 나오는 것부터 공부하시고, 예, 다 풀어지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특별한 케이스 문제를 풀어보셔야 이해가 되고요. 처음부터 공식도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문제부터 풀면 혼돈이 되어서 쉬운 문제도 놓치게 되십니다. 제일 마지막에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잘 안 나왔죠? 앞에서 한두 번 나왔나요? 암기를 못 하신다면 파란색 별표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기 설명에 적합한 세정식 집진 장치 형식을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가스 임펠러형 또는 선회형, 가스 분수형, 분출형, 로터형 이렇게 세 가지는 유수식이에요. 물을 흘려주는 유수식에 해당되고 타이젠 워셔, 임펄스 스크러버 이 두 개는 회전식에 해당합니다.
벤츄리 스크러버, 제트 스크러버, 분무탑, 요거는 가압수식이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임펠러, 분수, 로터형은 유수식. 그 다음에 타이젠 워셔, 임펄스 스크러버는 회전식. 벤츄리 스크러버, 제트 스크러버, 분무탑은 가압수식에 해당한다. 요거는 암기하시면 되는 문제죠. 자, 잘 나오죠, 그죠? 별표 3개까지 해도 됩니다. 굉장히 단골 나오는데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점수를 받아라고 냈다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벤젠이 현재 작업장에 0.4 ppm 있는데요. 노출 기준 TLV는 0.5입니다. 톨루에는 55 ppm이 존재하는데 TLV가 50이에요. 크실레는 공기 중에 85 ppm이 존재하는데 TLV가 100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함께 발생되죠. 혼합 공기의 노출 기준을 계산하고 노출 기준 초과 여부를 평가하라. 그런데 세 가지 물질은 상가작용을 한다. 독성이 더해지고 있다라는 거다. 그죠? 자, 노출 지수 EI는 밑에는 뭐였어요? TLV분의 현재 발생 농도, 그죠? TLV 두 번째 거분의 두 번째 물질의 발생 농도, 요거를 다 더해 주시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벤젠은 0.5 ppm이 TLV죠. 작업장에는 0.4가 존재합니다. 플러스 톨루에는요 50인데 작업장에 55가 존재하죠. 그 다음에 크실레는 100인데 작업장에는 85가 존재합니다. 이걸 계산하니까 2.75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혼합물의 노출 기준. 일단 노출 지수부터 계산해. 노출 기준을 초과했는지부터 평가할게요. 노출 기준 초과 여부는 EI가 1보다 크다. 그죠? 그때는 노출 기준을 초과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혼합물의 노출 기준 계산하겠습니다. EI 분해였다. 그죠? 2.75분해. 작업장에 발생되는 오염물질 농도 3개를 더하시면 되죠. 0.4 더하기 55 더하기 85 ppm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 51.05 단위는 ppm이 되겠습니다. 자, 아주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자주 나오죠, 그죠? 이것도요. 보기의 방사선을 인체 투과력이 큰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자, 인체 투과력이 큰 거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기 뭐죠? 제일 인체 투과력도 그렇고 전리자격도 그렇고 둘 다 제일 큰 건 중성자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중성자 2번이 제일 먼저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가 있다, 그죠? 그 중에서요, 투과력이 큰 거는 뭐였습니까? X나 감마선. 투과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엑스레이 촬영한다 그랬죠, 그죠? X나 감마니까 감마죠. 그 다음에 베타, 알파 순서였습니다. 반대로 전리작용 또는 생물학적 효과는 알파, 베타, X나 감마 이렇게 돼야 되네, 그죠? 이거 부등호가 조금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침강 속도도 굉장히 잘 출제되죠. 입경이 0.004cm다.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 밀도가 1.4g/세제곱센티미터인 먼지의 침강 속도를 리프만식을 이용하여 계산하라. 그죠? 침강 속도에서 리프만식은요, V, 단위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네. 센티미터 퍼 세크였습니다. 요거는 0.003 곱하기 로, 그죠? 밀도였는데요. 단위가 그램 퍼 센티미터의 삼승입니다. 곱하기 직경의 제곱인데요. 이때 주의해야 되죠. 밀도의 단위는 센티미터지만 직경은 마이크로미터 단위였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0.003 곱하기 밀도는 단위 동일하니까 1.4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고요. 직경이 현재 0.004cm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예요. 센티미터는 10의 마이너스 2승미터니까요. 10의 4승이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센티미터는 뭐다? 10의 4승의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1.4 곱하기
0.004 곱하기 마이크로미터로 바꾸기 위하여 10의 4승을 했죠. 요거 전체에 대한 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 주의하셔야죠. 계산하면 6.72가 되고요. 단위는 센티미터 퍼 세크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너무 잘 나오잖아요. 그죠? 별표 3개짜리. 그죠? 점수를 주려고 내는 문제죠. 자, 전체 환기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또는 전체 환기 장치를 적용하기 위한 조건 5가지를 적어보시오. 전체 환기는요, 유해 물질의 독성이 낮을 때, 그죠? 동일 작업장에 다수의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을 때, 그리고 유해 물질이 시간에 따라 균일하게 발생될 때, 유해 물질의 발생량이 적을 때, 발생원이 이동하는 경우에, 또는 오염원이 근무자가 근무하는 장소로부터 오염원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었죠. 자, 11번. 그죠? 단글로 나오죠? 잘 나오죠? 별표 2개에서 3개 붙이겠습니다. 자, 어느 작업장에서 메틸 에틸 케톤을 8시간 동안 32리터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업장에 용적이 주어졌어요. ACGIH 계산식에 의한 필요 환기량을 미터의 3승 퍼 미니트로 계산하라. 분자량 주어졌습니다. TLV는 200, 비중이 0.8059, 안정계수가 3이다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TLV, 노출 기준이 주어졌을 때, 자, 우리가 환기량 계산하는 공식이 있었다, 그죠? 기후는 분자량 곱하기였죠. 그래서 분자량 72.1 곱하기 TLV였다, 그죠? 노출 기준 200 분의 현재 온도와 압력이 주어지지 않았죠? 지금은 산업 환기잖아요. 환기량 계산하라는 건 산업 환기 파트니까 환기 파트에 우리 기본적으로 얼마였습니까? 21도씨 1기압이 표준 상태였잖아요. 그죠? 그때 공기 1몰의 부피, 기체 1몰의 부피는 24.1리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곱하기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킬로그램 퍼 아워를 대입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8시간 동안 32리터를 쓰고 있다. 다시 말하면 32리터를 8시간 동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시간 동안에 쓰고 있는 리터가 나오는데요. 자, 근데 이 리터를 킬로그램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비중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1시간에 결국은 4리터를 쓰는 거죠. 4리터 곱하기 비중 0.805를 해주면 이제 킬로그램으로 바뀌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안정계수 곱해줘야죠. 그죠? 안정계수는 3이다 주어졌고요. 자, 곱하기 10의 6승. 왜냐하면 밑에 ppm을 없애주기 위하여 10의 6승 곱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하시고요. 자, 지금 현재 단위는 뭐냐면 시간당 32리터니까 결국은 요거는 시간의 단위잖아요. 근데 미니트로 계산하라 라고 했으니까 뭐 해줘야 합니까? 곱하기가 아니라 분으로 계산해야 하니까요. 나누기 60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269.08 미터의 3승 퍼 미니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별표 2개에서 3개. 그죠? 3개 붙여도 되죠? 이런 것도 다 점수를 주려고 냈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덕트 내의 공기의 속도압이죠. VP가 주어졌네요. 5mm H2O이다 주어졌고요. 덕트 내 공기의 유속을 계산하라. V를 계산하라. 그죠? 단 중력가 속도 9.81. 그 다음에 1기압 15도씨 공기의 밀도가 1.25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요, 유속과 VP, 속도압의 관계니까요. 속도압 VP는 뭐였습니까? 2G분의 RV의 제곱인데요. 여기에서 이게 유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속에 관한 식으로 바꿔볼게요. 1분의 VP니까요. 대각선끼리 곱하면 서로 똑같죠. 1은 곱 하나만 하니까요. RV 제곱은 2G 곱하기 VP가 되죠. 자, V제곱만 남기고 R을 넘길게요. R분의 2G 곱하기 VP가 되고요. 제곱을 없애면 루트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은 뭐 1기압 15도시고 밀도가 요거다라고 했으니까요. 1.225 분의 2 곱하기 G가 9.81이다 주어졌습니다. 곱하기 속도압이 현재 5다 주어졌죠. 그죠? 예,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8.955고요.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넘어갈게요. 이거 앞에서도 한번 나오긴 했죠. 그래도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합니다. 용접 작업에서 실시해야 하는 건강보호 대책은 용접할 때는 우리가 자외선에 의한 유해 광선 차단 대책이 있어야 되고 소음 대책도 필요하고 고열 대책, 용접 퓨움이나 유해 가스에 대한 환기 대책 등이 있습니다. 보기 설명 중에서 용접 퓨움에 대한 대책과 유해 광선에 대한 대책을 골라라 라고 했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요, 용접 퓨움에 대한 대책 볼게요. 조도를 어떻게 한다? 방음용 기막에, 자, 이런 거 영향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예, 인접 작업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난형 차광 커튼, 타지 않으면서 빛을 차단하는 커튼을 단다. 이거는, 예, 차광이니까요. 빛을 차단하는 거, 이건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예, 그죠? 유해 광선을 차단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유해 광선 대책에 3번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용접 작업 근로자에게 방진 마스크나 산소 농도가 부족할 때는 송기 마스크 제공한다. 이때 방진 마스크는 바로 퓨움에 대한 대책이죠. 그죠? 그래서 4번이 해당되겠습니다. 환기량을 계산하여 국소백이나 전체 환기를 가동한다. 이것도 환기를 하면서 퓨움을 또 제거할 수 있죠. 그죠? 5번도 퓨움에 대한 대책이 되겠죠. 아크의 조도에 적합한 차광 모노가 있는 차광 안경을 착용한다. 빛을 차단하는 안경이니까 유해 광선 대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14번 별표 2개에서 3개짜리 그죠? 유량 및 용량을 보정하는 데 사용되는 2차 표준 기구의 종류 4가지를 적으시오. 암기법도 올려볼게요. 이열로 그랬죠. 그죠? 이 할 때는 2차 표준 기구고요. 열로 할 때 열선 기록에, 로 할 때 로타미터. 걸어가는 그랬죠. 그죠? 건식 가스미터. 습관 테스트하는 그랬죠. 습식 테스트미터. 오리라고 했죠. 오리 피스미터 이렇게 해당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집진 장치 중에서 여과 집진 장치의 장점을 3가지 적으시오. 여과는 걸러내죠. 그래서 집진 효율이 좋다, 높다, 그죠? 그리고 여과하는 건 걸러내는 건 다양한 용량을 처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적용할 수 있는 범위도 광범위하다. 이렇게 3가지 쉽죠. 여과 집진 장치는 효율이 높고 다양한 용량을 처리하고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다. 그 이외에 탈진 방법과 여과제 사용에 따른 설계상의 융통성이 있고요. 집진 효율이 처리가스 양과 밀도 변화에 영향이 적다. 집진 효율이 변화가 적은 것도 장점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료 채취를 위한 여과지 중 막 여과지의 종류 3가지. 자, 이거는 뭐 필기 때도 많이 나와서요. 막 여과지는 MC 막 여과지, PVC 막 여과지, 그 다음에 PTFE 막 여과지 있었고요. 음막 여과지도 막 여과지죠. 요까지만 해도 3가지 이상 되겠다. 그죠? 또는 뭐 뉴클레어 포르 여과지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가스상 물질의 처리 방법 중에서 이것도 앞에서 나오긴 했죠. 틀리셨으면 파란색 하시고요. 연소법의 종류 3가지, 그죠? 가스를 처리하는데 태워서 처리하는 게 연소법이죠. 첫 번째는 직접 연소죠. 불꽃에 직접 태운다 그래서 불꽃 연소라고 하고요. 두 번째 간접 연소는 가열 연소 해도 됩니다. 촉매 연소 3가지, 그죠? 직접 연소, 간접 연소, 촉매 연소 이렇게 3가지 되겠습니다. 자, 국소 배기 시스템의 공기 압력 중에서 흡인 덕트, 송풍기 앞에서는 음압이고요. 배기 덕트, 송풍기 뒤에서는 양압이 되는 압력의 종류. 그죠? 바로 정압이죠. 그죠? 그래서 정답 정압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요. 2022년 1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크게 뭐 새로운 문제는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부터 정확하게 단위까지 한번 적어보시고 공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